하이에크가 누구냐? 하이에크 사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에크는 1899년에서 태어나서 199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비엔나에서 태어났죠. 하이에크 비엔나였는데 연세가 참 많았죠.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역시 자유주의를 하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주의를 하십시오. 밀턴 프리드만도 90세가 넘어서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제임스 뷰캐넌, 파블릭 초이스로 유명한 제임스 뷰캐넌도 90세 이상으로 세상을 살았죠. 로널드 코즈 같은 사람은 100세까지 넘었습니다. 자유주의 하면 오래 삽니다. 에코노미스트가 하이에크를 가지고 뭐라고 칭했느냐면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유명한 저널이죠. 주간지입니다. 1800년대 그 자유무역 운동을 할 때 역시 그 에코노미스트지가 그 자유주의를 선전하는 홍보하는 그런 잡지로 유명합니다. 하이에크는 타협없는 자유의 투사로 알려져 있죠. 역시 그의 사상에 그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사회만이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은 경제학자 겸 역시 사회 철학자였죠. 하이에크가 태어난 그 당시 비엔나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죠. 그 학문적으로 유명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칼 포퍼도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카납이라고 하는 논리 실증주의자도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멘델손이라고 하는 생물학자도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한스 켈센이라는 유명한 학자도 역시 비엔나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비엔나 대학에서 하이에크가 다닐 때는 역시 그 경제학과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있는 학과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뭐 사회과학부라고 할까요? 법학부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여러 가지 학문을 다 자유로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전공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경제학을 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했죠. 결국은 경제학을 공부해가는데 그 경제학을 하게 된 배경은 역시 우리 학생들이나 항상 고민하는 실험 문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하이에크도 그 당시에 일자리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보다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장래 일자리를 구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역시 그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그 당시 비엔나는 세계적인 도시로서 교육 도시이기도 했죠. 교육 도시로서 그리고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학문의 도시로서 참 유명했죠. 카페에 앉으면 모든 젊은이나 노인들, 청년들이 앉아서 한 시대를 논하고 한 시대를 고민하는 그런 장소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이에크가 등장할 그 당시 보면 참 어려운 시기였죠. 사회주의가 지구촌을 지배하던 정말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칼 포퍼는 이 당시를 실험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지칭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회주의라는 뭐냐면 국가가 경제 계획을 하고 규제를 해야만이 역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즉 인류의 구원자는 국가이지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거대한 국가 관료 시스템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 활동까지 지시하는 간섭하고 억압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 체제에서 역시 하이에크가 역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이에크가 1930년부터 이제 사회주의 이념 전쟁의 최전선에 나섭니다. 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노예의 길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회주의란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길이요 치명적 자만이다라는까지 해서 역시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똑같았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였죠. 역시 하이에크가 지론은 그거였습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류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이 아니면 안 된다. 자유시장이었다. 그 다음에 법의 지배 원칙,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법치였습니다. 법의 지배, 법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회에서 정한 법이
위에서 정했다고 해서 전부가 법은 아니죠. 정의로운 법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법, 보편성, 차별이 없는 차별성, 차별금지 원칙, 탈목적적인 것,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지배를 할 때 역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구나 시장 경제를 통해서 번영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이에크가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길이나 똑같은 길로 갈 위험성이 있다. 다수의 횡포라든지 이런 다수의 횡포, 심지어 뭐 소수의 횡포까지 부리는 그런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민주주의를 무제한적 민주주의 대신에 제한된 민주주의, 제한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사람이 민주주의에 참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다루어질 즉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대상을 아주 제한시켜라, 제한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민주주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제한된 민주주의 이거였습니다. 이게 제한된 민주주의. 그 절대적으로 그 국가가 해야 할 과제죠. 과제를 엄격히 제한을 해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이 정치적인 민주주의로 하라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만이 역시 이런 그 자유사회만이 인류의 번영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죠. 특히 그 하이에크가 중점을 뒀던 것은 하이에크의 그 학문적 여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폭넓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193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이에크는 주로 이제 경제학, 특히 경기변동론에 치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기변동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회주의를 그 거대한 파고로 밀려오는 사회주의를 물리치기에는 힘이 안 된다. 경제학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경제학만을 가지고는 자유라고 하는 것, 시장 경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경제학만을 가지고는 시장 경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만을 가지고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모든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 그 엄청난 물결을 헤쳐나가게 밀어붙이고 사회주의와 이념 전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역시 학제 융합적이어야 된다. 자유주의를 보는 시각, 시장을 보는 시각, 학제 융합적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넘어서 하이에크는 법학이라든지 정치 철학, 윤리학 또는 과학 철학에서부터 그 역사 철학까지 모든 학제적 분야, 심지어 심리학까지 했습니다. 하이에크 유명한 심리학의 유명한 책인데요. 하이에크 센서리 오더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죠. 이 센서리 오더 21살 때 쓴 책입니다만 이같이 심리학에서부터 모든 철학을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한 다음에 이런 학제 융합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이에크가 1962년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와서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첫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과학자가 아니라 우선 사회과학자는 아니라 물리학자는 물리학만을 해도 된다. 물리학자는 물리학만을 해도 된다. 화학자는 화학만을 해도 훌륭한 화학자가 될 수 있고 물리학은 물리학만 해도 훌륭한 물리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학만을 해서는 안 된다. 법학이라든지 모든 학문을 다 해야 된다. 이런 학제적 융합 속에서 학문을 할 경우에만이 역시 유명한이 아니라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그 하이에크가 말하는 노예의 길, 우리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노예의 길, 이걸 보면 역시 이것이 경제학을 떠났죠. 1944년 이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은 이 하이에크는 순수한 경제학자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넓은 의미의 경제학자가 된 겁니다. 넓은 의미의 경제학, 이걸 통해서만이 역시 사회주의를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이해할 수 있고 자유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역시 말하자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게 하이에크였습니다. 하이에크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참 엄정하죠. 엄정한 인기 영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엄정한 필치로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엄정하고 논리적이고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자유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시장 경제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훌륭한 학자죠.